자, 216번. 일단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둘이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요거 두 개. 저번 시간에 원함수와 역함수 알아보는 방법 했었지? 마이너스 b가 y축 이동인데 x축 이동으로 플러스 b만큼 간다라고 하면 둘 사이 관계가 역함수 관계라 그랬죠? 그러면 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둘의 교점을 a와 b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어. 그럼 원래 원함수와 역함수 교점은 y는 x라고 하는 선을 딱 기준으로 잡아놓고 여기에다가 뭐 지수함수를 그려가지고 교점 두 개 나와야 될 거니까 지수함수를 그리든 로그함수를 그리든 뭐 하나 그려가지고 생기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지. 수직이등분선이 이거라 그랬어. 요렇게 내려 그어주면 되겠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a와 b 사이의 거리가 2루트이라 그랬어. 보통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 이렇게 기울기가 명확하게 일자리 내는 탄젠트 값이 탄젠트 45도가 1이기 때문에 여기랑 길이가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길이를 2씩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하나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저거 AB 길이가 2루트2라고 하면 탄젠트 값 생각하면서 이거 2 잡아주고 이걸 구하라고 했어. 가장 먼저 너네가 구할 수 있는 게 뭔 거 같아? 뭘 구할 수 있을까? 현재 노란색 선과 y는 x 사이의 관계를 안 짚었지? 얘네들 둘은 교점 하나를 생성하는데 연립방정식으로 정리하면 교점 나오죠? 뭐 y 자리에다가 x 대입했더니 1 나오네. 저 점의 좌표는 1,1이야. 이런 게 보일 거란 말이야. 가로랑 세로에다가 2씩 길이를 왜 잡아놨냐면 지금 이거 완벽한 닮은 모양으로 세팅 가능하지? 그럼 1만큼씩 애들을 이동시켜서 요 B점의 좌표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야. 요 B점의 좌표는 2,2가 될 거고 요 점의 좌표는 1만큼 내려갔으니까 0,0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점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그 점들을 대입해서 연립하면 A값과 B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일단 얘네들의 비율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길이가 전부 다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AB랑 BC랑 같은데 로그 2x랑 2x제곱이랑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전부 다 길이가 같겠지. 그리고 직선 나왔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해보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 설정을 할 건데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내릴 거야. 1대 2가 될 거 아니야. 0부터 출발할 거예요. 1대 2. 그래서 A점의 좌표를 B라고 놔볼게요. A점의 X좌표를 B. B점의 X좌표가 2B가 되는데 둘이 역함수기 때문에 여기에 X좌표가 얘의 Y좌표로 바뀌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자, 다음. 너네가 익히 신발끈 공식이라고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한 심플 버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점의 좌표가 0,0, A, B, C, D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이 세 점으로 만드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그렇지. 이렇게 구하지. 그럼 여기서 삼각형 OAB의 넓이가 얼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6이네.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해서 B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다는 거야. 2분의 1 절대값 B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의 값이 6이다. 그럼 B점의 좌표를 구하고 나면 그 B점을 주어진 직선에 대입하면 K가 나오겠죠.
좌표가 직선 위에 있으면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저 연결해서 풀어보세요. 이 218번이 두 개를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요거 했던 것처럼 똑같이 1대1대 루트 2로 진행을 해주면 이 길이가 3루트 2니까 이게 1대1대 루트 2가 돼서 길이가 3, 3이 나오거든? 그리고 두 개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라고 하는 선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쓱 지나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y는 x라는 선이 쓱 지나가고 있을 거야. 그런데 x값을 t라고 설정했으니까 y값도 똑같이 t가 되는 요 딱 가운데점, 접으면 접히는 고점, 고점 딱 접었을 때 생기는 고점, 고점의 좌표를 t, t라고 놔주면 이 점의 좌표가 t, 미지수가 아니라 t에서 3만큼 내려와서 t-3이라는 좌표로 설정이 가능하겠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점도 하나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요 점의 좌표는 t를 집어 넣었을 때, 자, 식으로 구성한다면 2의 t승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길이가 31입니다 라고 하는 요 힌트가 나와 있잖아. 요 힌트. 그리고 요 점은 t, t야. t니까 길이가 이만큼이 t란 이야기겠죠. 요만큼이 지금 t란 얘기예요. 여기가 요만큼이 3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31에서 3만큼 빼주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나오죠. 28 이렇게. 근데 y값 t니까 요만큼이 t지. 그럼 결국은 이 길이가 t 플러스 28이 돼야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식 정리해서 t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요 점들을 대입해주면 제가 t,t-3이면 요 점의 좌표는 t-3, t가 될 테니까 요 점을 넣어서 식 하나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이 식으로 같다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지수 쪽에 t가 하나 있고 지수가 아닌 쪽에 하나 있으니까 연립이, 그러니까 뭔가 계산이 원활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점 하나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럼 2의 t-3승 플러스 1이 t다. 이렇게 되면서 지수 형태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지. 보여? 그렇게 해서 연립하시면 t값이 5가 나와요. 항상 우리는 지수 쪽에 로그가 달려있을 때 해줘야 하는 생각이 양변의 로그를 취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지수에 로그가 보이면 무조건 양변의 로그를 취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버리면 이쪽의 진수 모양이 이상하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좀 형태가 예쁘장하게 변형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항을 하고 난 다음에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되는데 그때의 밑은 여기 보이는 것과 동일한 밑을 설정하시면 돼요. 양변의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면 됩니다. 로그 3의 x, 로그 3의 x는 로그 3의 27 x 4제곱을 풀어라. 그 얘기인 거지. 풀어보십시오. 다음 보자. 분명 238번에서는 양변에다가 로그 3의 x라고 하는 밑을 취해서 풀어라 라고 했어. 근데 239번을 봤더니 지수 위에 로그 2 하나 올라가 있고 로그 x 하나 올라가 있지. 그럼 이럴 경우는 과연 양변에다가 밑이 얼마인 로그를 취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이 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라고 하는 풀이 말고 다른 풀이법 하나도 기억이 나야 돼. 무엇이냐? A 로그 B의 C는 C 로그 B의 A와 같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때 얘와 얘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두 개의 방향을 틀어주면 4분의 x의 로그 2x가 얘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좀 더 명확히 보이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이 경우는 밑이 같으니까 그냥 지수만 동일합니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로그 2x가 로그 x의 2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보십시오. 이론 정리 후딱하고 갑시다. 이렇게 4사분면이 존재합니다. 시초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시초선. 걔는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위로 가면 각도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밑으로 가면 각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시초선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어떤 각의 사인 값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여기 있을 때는 어떤 값이 세타가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시초선이 여기 있을 때는 어떤 값이 플러스지? 사인이? 맞아. 사인이죠. 그 다음에 시초선이 여기 있어가지고 각이 이렇게 구성될 때, 이때는 어떤 값이 플러스예요? 탄젠트 여기 있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는 모든 삼각비가 플러스고 여기는 사인이 플러스고 여기는 탄젠트가 플러스고 여기는 코사인이 플러스다 라고 해서 얼사탄코라는 식을 외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자리인 어떤 원을 만들어 놓고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점을 하나 잡아 볼 거예요. 선을 그어 봅시다.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구성을 할 건데, 자, 피타고라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필요해요. 세타를 구성을 하고,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 찾으면, 사인 세타는 반지름을 R로 설정했지. R분의 Y가 돼서, Y값은 사인 세타랑 R을 곱한 값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인 값은 Y의 좌표랑 연결되어 있다.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코사인 값을 정리하면 코사인은 R분의 X가 될 테니 X값은 R 코사인 세타가 되겠구나. 그 다음 원의 방정식에 의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구성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x와 y 자리에다가 사인 r값과 r 코사인 값을 대입해 주면 r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가 r제곱이 되는 식이 나와서 그 유명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된다라고 하는 오일러 공식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 탄젠트 값은 요것분의 요거잖아. 그래서 좌표로 설정을 해주면 x값분의 y값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이 x 대신에 r 코사인을 집어넣고 y 대신에 r 사인을 집어넣으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탄젠트라고 하는 애는 거의 대부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오일러 공식의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식으로 나눠버리면 요만큼이 탄젠트의 제곱으로 바뀌면서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탄젠트 제곱 플러스 1 형태도 기억해 두시고 있어야만 합니다. 60분법이라고 하는 아이는 60분법은 그 1분을 1도라고 생각해서 각도를 설정하는 걸 60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60분법에서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을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이런 식으로 구했단 말이야. 넓이 구하는 방법을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구했어. 그런데 호도법에서는 도라고 하는 각 대신에 라디안이라고 하는 각을 쓰지. 그 라디안이라고 하는 각은 설정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 요 길이랑 동일한 길이만큼의 실을 요렇게 커브 모양으로 요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얘부터 얘까지 길이가 R이 되게 만들어. 요런 부채꼴을 만들어.
그럼 그때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0분법일 때는 x로 표현하는 거고 라디안일 때는 세타를 사용해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몇 라디안일까를 생각했을 때 R일 때 1라디안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이게 2R로 퍼져가지고 반원일 때는 몇 라디안이 될까? 파이 라디안. 그치? 그래서 180도는 파이와 같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건 거야. 이 상태에서 다시 60분법으로 올라가면 360도를 2파이로 대체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2파이가 소거되면서 L 값이 R 세타로 바뀌는 거야. 마찬가지. 파이 지워지고 남는 것 같았으면 2분의 1 파이 이게 세타로 바뀌죠. 이걸 왜 지웠죠? 네. 그래서 파이 지워지고 나면 2분의 R 제곱 세타 이렇게 넓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R 세타가 L이니까 2분의 1 R 세타로 바꿔서 이걸 L로 바꿔주면 넓이 공식이 돼버리는 거지. 넓이 공식 두 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2분의 1 RL과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자,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지요. 요렇게 생겼지요. 한 바퀴를 다 굴리면 각도가 2파이. 가로축이 각도인데 이 각이 라디안에 해당하는 각이에요. 가로축은 라디안에 해당하는 각. 한 바퀴 다 돌리면 360도인 2파이. 그리고 얘를 돌렸을 때 최대값은 보통 우리가 반지름 1짜리인 원을 돌리기 때문에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자, 봐봐. 아까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 x라고 하는 좌표가 r 코사인 세타랑 똑같고 y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r 사인 세타랑 같다 그랬지. 근데 저 r 값이 보통 1인 경우에 우리가 뭔가 표준화 시켜가지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 거거든. 그래서 최대랑 최소가 1,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반지름을 2로 설정했어. 그렇다면 당연히 쟤의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삼각함수의 평행이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너네가 익히 들어봐서 알 거야. a 사인 x 마이너스 b 플러스 c 요런 거 할 때 앞에 있는 a 값과 c 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잖아. 근데 이때 붙어있는 C는 Y축 이동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는 거고 이 앞에 붙어있는 A는 내가 돌리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와 최소에 영향을 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X축으로 이동시키고 Y축으로 이동시킨다. 자, 그 다음 원래는 사인 X 그래프의 한 바퀴가 2파이기 때문에 2파이라고 하는 요 주기 안에 이게 한 번만 들어가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걸 만약 사인 2x 이렇게 해주면 2파이 안에 이 그래프가 몇 번 들어갈까? x라고 하는 각을 파이까지만 땡겨와도 벌써 2파이가 돼버리지. 그래서 여기가 2x로 바뀌게 된다면 2파이라고 하는 각 안에 저 그림이 그러니까 두 바퀴를 돌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 파이만 넣어도 벌써 얘 입장에서는 한 바퀴 다 돌아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에 숫자는 이 파이 안에 들어있는 요 바퀴수인 거야. 두 바퀴 돌았습니다. 만약에 사인 3x라고 하면 0부터 2파이 안에서 세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야. 뭔지 알겠죠?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주기를 구하는 공식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주기 구하는 공식이 절대값 b분의 2파이잖아. 사인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외우고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저게 절대값 b분의 2파이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아까는 2파이 안에 3번 들어가니까 당연히 3등분이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 그 다음 저 사인 함수는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1차 함수를 한번 살펴볼게. 여기에 y는 2x라고 하는 1차 함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마이너스 2. 1을 집어넣은 값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들 사이의 관계를 얘들로만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f-1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f1과 동일하네? 되죠? 우리는 이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이야기해요. 우함수는 무엇이냐?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2.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은 같겠지. 왜? 제곱을 하니까 부호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거든.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f1 값은 f-1 값과 똑같아. 이런 걸 우함수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면 y축에 대하여 대칭 구조인 함수를 의미해. 됐죠? 자, 친절하게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 우리는 기호로 애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얘를 기호로 바꿀게요. 마이너스를 이쪽에 곱하고, 그럼 f-x가 마이너스 fx가 된다. 이게 기함수의 표현이야. 우함수 표현은 fx는 f-x다. 얘예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모양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겠지. 원점 대칭이 될 테니까. 그리고 주기가 2파이잖아. 그럼 우리가 말로 저거 계속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예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0을 집어넣었을 때와 2파이를 집어넣었을 때가 똑같아. f0은 0 더하기 2파이다. 2파이 집어넣었을 때랑 4파이 집어넣었을 때랑 똑같지? f2파이는 f2파이 더하기 2파이와 똑같다. 그럼 결과적으로 fx는 fx 플러스 2파이다. 이것이 바로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이야. 주기가 2파이인 함수입니다. 돼요? 그럼 얘랑 비교해서 되게 자주 나오는 게 있습니다. f의 p-x 값과 f의 p 플러스 x가 똑같다. 이건 무슨 표현일까? 근데 생각해봐. p에다가 x만큼 더한 거랑 p에다가 x만큼 뺀 거랑 값이 똑같대. 그 뭔 뜻일까? p가 함수의 축이다. 1행. P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서 찍고 이쪽 가서 찍고 똑같다고. 얘는 P가 축이라는 뜻이야. 차이를 잘 그러니까 차이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주기는 안쪽에 있는 걸 더했을 때 x가 소거되지 않아. 자, 주기는 안쪽에 있는 걸 더했을 때 x가 소거되지 않아. 그런데 축은 안쪽에 있는 걸 더했을 때 x가 소거돼. 축은 안쪽에 있는 걸 더했을 때 x가 소거돼. 주기는 x가 지워지지 않아. 축은 x가 지워져. 다다다닥 한 바퀴 돌면 2파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코사인 함수 역시 주기가 2파이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생긴 모양을 보아하니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우함수죠.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로 사인 그래프랑 유사합니다.
근데 사인 그래프랑 그 코사인 그래프는 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 그 사인 그래프를 조금 밀면 코사인 그래프가 나오지. 코사인 그래프도 조금 밀면 사인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조금 밀면이 어느 정도야? 2분의 파이. 그렇죠. 사인이랑 코사인은 기억이 잘 안 날 경우는 너네가 기존에 외웠던 30도, 45도, 60도에 대한 표를 기억하면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여기서 나왔던 2분의 1이 이쪽으로 그대로 나오지. 그러니까 30도였던 애가 사인 30도였던 애가 코사인 60도랑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30 둘이 합해서 90도가 나오는 거죠. 합해서 90도가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의 사인과 코사인은 합이 90도면 일치하는 그래프가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인과 코사인은 합이 90도가 되면 일치하는 모양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는 뭐 생긴 모양이 이런 식이 되는 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탄젠트 몇이 정의가 안 되니? 2분의 파이, 90도가 정의가 안 되죠. 탄젠트 2분의 파이가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근선을 표시하라고 할 때 그 점근선의 방정식을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지. 얘는 기본 형태인 탄젠트 x일 때의 점근선 방정식이야. 그럼 탄젠트 ax 플러스 b꼴로 문제가 출제된다면 얘의 점근선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주면 좋을까? 이 ex 플러스 b라고 하는 애 자체가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가 돼버리면 이 탄젠트 값이 정의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얘랑 같다 라고 놓은 다음에 x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n파이 마이너스 b를 해주고 거기에 a분의 1을 처리해주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됐죠? 네. 질문할 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각변하니 2분의 파이에다가 짝수를 곱하는지 홀수를 곱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홀수를 곱하면 걔가 코사인으로 바뀌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2분의 파이의 동경의 위치를 딱 봤더니 사인이 플러스인 장소야. 얘가 사인이니까 플러스를 갖다 붙이면 끝나는 거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도 마찬가지야.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사인으로 바뀌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동경의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호가 플러스지. 그래서 코사인 부호를 갖다 붙이면 끝나는 거죠. 다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니야 플러스 세타.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짝수잖아. 짝수일 때는 바뀌지 않아요. 그냥 사인이에요. 파이 플러스 세타의 동경을 봤더니 여기죠. 얼싸탄. 탄젠트의 부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로 갖다 붙인다. 이게 각변한 식이지. 이것은 뭘까요? 사인. 앞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게 2분의 7파이니까 일단 홀수기 때문에 사인으로 바뀌는 거 맞지?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가고 뒤로 조금 갔어. 얼싸탄. 탄젠트만 플러스인 공간이기 때문에 코사인 부호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각변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2분의 파이가 아닌 형태예요. 2분의 파이인 형태는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굉장히 신비한 단어가 있습니다. 코파반이랑 사파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의 줄임말이냐? 코사인은 합이 파이면 부호가 반대가 돼요. 예를 들어 코사인 6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120도랑 똑같다고요. 각변환을 하는 방법, 서로 부호상의 관계를 찾는 방법, 이게 2분의 어쩌고 형태가 아닐 때 코사인 72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180에서 72도를 빼기가 어렵군. 108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2분의 파이가 아닐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삼각함수 사이 관계야. 사인은 합이 파이일 때 부호가 무조건 일치한다고요. 사인 27도는 사인 180에서 3의 153도랑 똑같다고요. 됐죠? 이게 왔다 갔다 호환이 되게 빠르게 돼야 각변환 문제도 아무렇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콤마 마이너스 4. 사인 세타를 아까 좌표로 표현할 수 있었어. 사인은 좌표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R분의 Y. 그러니까 R분의 Y 값인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냥 해주면 돼요. 저걸 삼각형을 그리고 앉아있지 마시고 좌표로 R분의 Y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될 거니까 5분의 3이 될 거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될 테니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물론 다음부터는 요거 R분의를 그냥 없애고 X분의 Y로 바로 구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을 그리고 있지 말고 사인, 코사인을 전부 다 좌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288번을 해보시겠어요?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으면 292번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통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1번 분모가 다르죠? 그럼 통분해갖고 들어가야겠지? 292번 주어진 식을 통분하면 1 플러스 사인의 코사인 제곱에다가 1 플러스 사인의 제곱, 이 식을 구하십시오 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코사인 제곱에 1 더하기 2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은 분자 형태고, 이렇게 나와서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봤더니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은 항상 1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분자가 2 더하기 2 사인 형태로 바뀌면서 분모랑 약분되는 형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코사인 분의 2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럼 두 번째 것도 풀어보시고요. 93번도 해보십시오. 93번에 탄젠트가 등장하는 경우는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푸시면 좀 수월할 거예요. 주기를 구하고 싶어. 여기가 2파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2파이 안에 채 한 바퀴가 못 돌아가는 건 거잖아. 2분의 1 조각 들어있다는 뜻인 거니까. 그러면 쟤는 4가 돼야 한 바퀴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주기가 4파이. 물론 공식으로 치면 2분의 1분의 2파이 해서 4파이가 나올 수가 있어. 얘는 뭐 그냥 주기가 원래 파이겠죠. 탄젠트 원래 주기인 거니까. 얘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해서 주기가 2. 얘는 절대값 b분의 파이 해서 주기가 2분의 파이. 얘는 해서 파이 이렇게 나와.
그럼 문제에서 궁금한 주기가 파이인 것은 니은, 미음밖에 없어. 근데 니은, 미음이란 보기가 보이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요 2분의 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주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분의 파이라는 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거 똑같이 복부수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한 개를 복사 붙이기, 복사 붙이기, 복사 붙이기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복사 붙이기 하면 좀 더 빨리 복사 붙이기가 가능하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주기가 원래 2분의 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두 텀을 붙여서 이걸 복부수로 해도 얘를 복붙하는 거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기를 파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주기가 파이지만 주기가 2파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야. 물론 2파이라고 말하진 않지. 원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주기가 파이인 거고 얘도 주기는 2분의 파이지만 파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고. 따라서 리을도 답이 되는 겁니다. 사인 절대값 x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럼 사인 그래프가 양수인 쪽을 살려서 y축 대칭을 시키면 이건 그냥 대칭이 된 함수인 거지 주기 함수는 아니잖아. 주기 함수가 되려면 요 모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이거 주기 함수 아니고요. 탄젠트 x라고 하는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애들이 생겼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x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x가 양수인 부분을 살려서 그걸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건 그냥 대칭된 그래프인 거지 주기 함수는 아니지. 그래서 리을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각변환. 자, 309번부터 요거는 몇 개 해볼까? 309, 311, 313 이렇게 3개 해보십시오. 먼저 5파이 같이 나와 있는 요 부분을 2분의 1 곱하기 땡으로 생각을 해줄 거야. 그럼 5파이는 2분의 1파이에다가 짝수를 곱해야 나오는 거지? 그럼 짝수를 곱했을 때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코사인으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세타든 플러스 세타든 상관없어. 그냥 세타라고 쓰시면 돼요. 이제 동경의 위치를 파악해 볼 거야. 5파이는 이게 지금 2파이가 한 바퀴니까 2파이, 4파이, 5파이. 결국은 이 180도 라인에 있는 게 5파이거든. 거기에 세타만큼 뺐으니까 여기 동경이 있겠지. 얼싸. 사인의 부호만 플러스야. 코사인의 부호를 가져다가 붙입니다. 또 해보자. 코사인 2분의 5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1에다가 5를 곱해야 돼. 홀수면 사인으로 들어가고 동경 위치가 여기라서 사인 부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 부호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인 세타로 그대로 들어가고 동경 위치가 여기니까 얼싸 탄 코 코사인만 플러스야. 그럼 원래 부호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마지막 거 할 수 있겠지? 재현이가 해볼까? 이거 어떻게 될까? 코사인 베타 부호는 플러스, 그치. 이제 앞에 있던 마이너스가 그대로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답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겠네. 사인 6분의 7파이, 사파이. 사인은 합이 파이면 일치.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근데 사인은 기함수라서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는 코사인 자체가 우함수라서 플러스로 놓고 봐도 괜찮죠. 그럼 코파반. 합이 파이면 부호가 반대. 3분의 파이. 뭐야, 6분의 23? 너무 크잖아. 6, 22. 일단 대분수로 고쳐. 그럼 몇이냐? 6, 38. 6, 4, 6, 38이겠다. 3파이에다가 6분의 6, 38이니까 5파이.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이게 합이, 그러니까 3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파이랑 같은 역할인 거잖아. 3파이면 한 바퀴 반이니까 결국은 파이랑 같은 역할인 거지. 그래서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코파반. 코사인 합이 파이면 일치. 코사인은 합이 코파반. 반대. 코사인 합이 파이면 반대. 사파이, 코파반. 코사인은 합이 파이면 반대. 3파이가 어차피 파이랑 같은 역할이니까. 그런데 코사인은 우함수여서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지. 네. 코사인은 합이 파이면 반대. 코파반. 그럼 쟤는 결국 코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죠. 저걸 3파이에서부터 저렇게 유도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빼기로 들어가서 4파이로 유도하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4파이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 근데 이때 4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어도 상관없죠. 제자리니까.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코사인 6분의 파이랑 같다.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탄젠트 4분의 7파이다.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요 모양을 좀 고치면 탄젠트 여기서 파이만큼 빼내버려. 4분의 4를 빼니까 4분의 3파이를 물어보는 거겠죠. 탄젠트 4분의 3파이. 얘는 뭘까요? 탄젠트 코사인 4분의 3파이에다가 사인 4분의 3파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코파 4파이 일치 4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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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파반 코파반 코파반.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랑 같겠네요.